오늘은 풀리지 않는 비행기 실종 미스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일주 항로에서 사라진 파일럿입니다. 1937년 5월 20일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비행기인 로카드 엘렉트라를 타고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항해사인 프레드 누난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비행의 목표는 적도를 따라 세계를 일주하는 최초의 여성 조종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약 40일간의 비행 끝에 두 사람은 파푸아뉴기니아에 착륙했고 7월 2일 다시 비행했습니다. 4,000km를 더 나라 호주와 하와이 사이에 위치한 하울랜드 섬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지막 연락 이후 에어하트가 사라졌습니다. 하울랜드 섬까지 200km를 남겨둔 지점이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있다. 무전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1000피트 상공을 날고 있다. 이것은 에어하트와의 마지막 무전 내용입니다. 무전은 미국 해양경비대 순찰선 이타스카우로 보내졌습니다. 무전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연료 고갈로 인한 추락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충돌 현장에서는 항공기 파편, 시신 또는 기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6대의 비행기와 9척의 군함이 보름여 동안 남태평양을 정찰했습니다. 2년 후 미국 법원이 에어하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에도 아무도 로카드 엘렉트라에 탑승한 2명의 탑승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에어하트의 흔적을 찾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발견한 탐험가들도 탐사에 나섰지만 모두 추정되는 물체만 겨우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에어하트와 그의 항해사가 사라진 지 84년이 흘렀지만 이날의 사건은 풀리지 않는 실종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39세의 에어하트는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조종사로 하늘의 퍼스트레이디로 불렸습니다. 조종사 면허를 받은 16번째 여성이자 미국 비행 훈장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자 민간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여성이 운전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의 에어하트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직업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대담한 모험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 덕분에 실종 미스터리에는 점점 살이 붙었습니다. 사실은 에어하트가 미국 간첩이었고 일본을 정탐하다가 격추되어 사망했다는 설, 일본군에게 잡혀 도쿄 장미로 복무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설, 구출된 뒤 가짜 신분으로 돌아왔다는 설 등으로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UFO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외계인 납치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음모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50년 만에 찾은 비행기입니다. 영화 속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모스부호는 요즘 세대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모스부호는 짧은 발신 전류와 긴 통료의 조합으로 알파벳과 숫자를 표현합니다.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으며 전쟁에서는 전략과 승패를 소통하는 필수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국제조난 신호로 많이 사용되는 SOS는 모스부호 중 가장 쉽고 이해하기 쉬운 표기이기 때문에 채택하였습니다. 무선 통신이 음성 언어로 전환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항공과 선박은 모스부호로 통신했습니다.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출발 및 도착 시간과 상황을 교환합니다. 이 모스부호가 스모킹건으로 떠오른 항공기 실종 사건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1947년 8월 11명을 태운 영국 여객기 스타더스트호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이륙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 착륙하기 4분 전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비행기는 사라졌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모스부호 스탠덱입니다. 이 신호는 3번 반복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스타더스트호는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반세기 후인 2000년 수색대는 목적지에서 약 50km 떨어진 산에 추락한 기체를 발견했습니다. 엔진 검사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고조사관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고도를 높인 스타더스트호가 당시 알려지지 않은 제트기류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강풍에 맞서 싸우던 항공기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하강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의 행방이 공개됐지만 추락 전에 받은 모스부호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착륙지 관제탑의 무선 통신수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실종 이후 스타더스트호를 둘러싼 음모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스탠덱이라는 부호가 스탠덱으로 변경되어 스페인 UFO 잡지의 이름이 될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당일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레이터 예상 도착 시간 산티아고 17시 45분 HRS 스탠덱 무선 통신수에 따르면 신호는 크고 분명했습니다. 특히 스탠덱이라는 단어는 2번 더 빠르게 반복됐습니다. 이를 해독하기 위해 2000년 BBC는 집단 지성을 동원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해석을 요청했고 엄청난 양의 서신과 메일을 받았습니다. BBC는 이중 유의미한 가설을 방송에서 밝힙니다. 가장 자주 제기되는 해석 중 하나는 에너그램입니다. 에너그램은 글자의 순서나 모양을 바꾸어 다양한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BTS의 노래 Permission to Dance를 재조합해 Stories on Pandemic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스탠덱은 실제로 하강을 뜻하는 디센트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승무원이 저산 소증 등으로 고통받다가 부호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가설입니다. 문제는 두 단어의 조합은 같지만 두 단어의 모스부호 표기법이 너무 다르다는 점입니다. 또 모스의 난독증을 3번이나 반복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스탠덱은 사실은 스타더스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단어는 모스부호와 영어 모두에서 약간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무선 기사가 3번이나 이름을 틀렸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설명 중 하나는 일부 사인오프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해석하는 기법입니다. 모스 부호 통신 방법에 매우 익숙하다고 가정하고 일부 무의미해 보이는 신호를 제거하고 해독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모스 부호에는 엔드만 남거나 전과 대시를 약간 재배열하면 에이터 레이트만 남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비행 종료를 의미하거나 늦게 도착함을 알리는 일상적인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상 도착 시간을 말한 뒤에 에이터 레이트라고 했다는 점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국제적으로 쓰이던 SOS를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해석도 불확실하다는 것만이 분명해졌습니다. 집단지성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모스부호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은 100만 달러, 그림 53점과 승무원 6명의 실종입니다. 1979년 1월 30일 화요일 밤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보잉 707 화물기가 이륙했습니다. 이륙 33분 후에 태평양 상공을 비행해 도쿄 기지와 접촉했습니다. 30분 후로 예정됐던 통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6명의 승무원과 20톤의 화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사고 항공기는 보잉의 최초 Z 여객기 기종으로 1958년 첫 비행 이후 총 865대가 생산됐으며 이후 생산된 수많은 보잉 항공기의 모체가 된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사고가 없지는 않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6명의 승무원은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명의 조종사, 2명의 경찰관, 엔지니어 등 총 6명의 승무원 중 질베르토 아라우조 기장은 이전에 보잉 707 사고에서 11명의 승객을 구한 영웅이기도 합니다. 실종 직후 일본군과 미군이 합작으로 몇 달 동안 수색을 벌였지만 시신이나 기체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브라질 항공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항공기와 함께 사라진 53개의 그림 때문입니다. 이 그림들은 브라질을 대표하는 화가 마나부 마베의 작품입니다. 일본에서 전시가 끝난 후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브라질로 반환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림을 훔치기 위한 항공기 납치설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당시 마베의 그림은 총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 평가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점도 바다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바로 이전해인 1978년 대한항공 902편 피격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에 진입한 항공기가 격추된 초유의 사태로 보잉 707도 같은 이유로 공중 폭파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공개된 사고조사 보고서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객기는 예상치 못한 감압을 겪고 승무원이 의식을 잃고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비행한 후 태평양 어딘가에 추락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사고 조사 결과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실종 비행기에 실렸던 마배의 그림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까지 세계는 요지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